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융권 운영관리 혁신을 위한 자동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멘텍 솔루션 양희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멘텍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텍은 이제 내년이면 이제 35년 정도 되는 회사고요. 멘텍, 이름이 이제 멘텍으로 출발해서 이제 멘텍 솔루션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의 가용성, 그 다음에 DR, 이 복제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한 분야만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MCCS라는 가용성 관점의 HS 솔루션, 그 다음에 리플리엑스라고 하는 이제 복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과 DR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MDRM 솔루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아코디언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자체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I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지나서 실제 임플리멘트 단계, 실제 프로젝트 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런칭이 되고 이제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생명 관점이나 기간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프로젝트 그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운영 쪽에 그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패치를 하고 뭔가 이렇게 개선 활동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운영 관리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목표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회사의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거버넌스, 내외부적인 어떤 규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인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최종적으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밸류 체인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이나 가치에 도달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관리에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이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나 기술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나 공급자, 실제 그 운영하는 인력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 전체를 통할하는 계속적인 가치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내부적인 프로세스, 이 네 가지 이유로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나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의 관점에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분야로 보는 게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관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적인 혁신이라는 부분을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이 혁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전적인 문제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고객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테크닉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겠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적인 혁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의 부분이라는 부분을 계속 저희가 요구받고 관리가 돼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저희 현재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저희는 한정적인 자원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IT 자동화, IT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 고객분들이나 운영 그 담당자분들하고 저희가 서베이를 하거나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현재적인 문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고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하고 있고 관리해야 될 시스템들 아니면 OS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의 스택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리할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내부 요소는 더 많아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변경점이 발견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단순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피로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 이걸 처리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의 관점을 봤을 때 변화를 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 저희가 이제 재해복구나 그 DR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RTO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그 자동화라는 관점으로서 이해를 하고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부분을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운영센터의 관점과 이제 재해복구센터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운영센터는 작업 자동화 관점인 IPL 자동화 부분, 그 다음에 사전 리스크를 판단하는 점검 관리 자동화 부분, 그 다음에 배치에 대한 시스템 배치나 내부적인 업무 배치에 대한 배치 자동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해복구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모의 훈련이나 실제 전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전에 등록하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동화라는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 아키텍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제 자동화 솔루션의 이제 대부분적인 부분은 이제 마스터와 에이전트 방식이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어떤 업무 흐름이나 룰을 정의하고 그 룰을 이제 흘려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센터의 관점에서는 마스터 서버가 존재하고 내부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이런 관점이 되겠고요. 재해복구 관점에서는 이제 재해복구에 대한 모의 훈련이나 실전화를 대비해서 어떤 룰을 정의하고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운영 쪽과 재해복구 사이에 어떤 갭 분석에 대한 니즈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변경 관리 관점에서 서로 비교하고 뭔가 변경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해야 되고 그 알럿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아키텍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네 가지 관점에 대한 부분이 고객은 어떠한 니즈가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 자동화 관점에서 보시면요. 일단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대한 부분을 기동하고 중지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단순히 기동과 중지 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동됐는지 중지가 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듈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내부별로 아니면 어떤 표준화 모듈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작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하게 처리할 거냐 아니면 병렬로 처리할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순서들을 정의하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기동되고 중지가 됐을 때 이 서비스 관점에서 정상으로 됐는지를 바라보는 이런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작업 자동화를 이제 도입하고 나서 이제 효과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시간적인 관점, 그다음에 운영 인력적인 관점,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작업에 대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운영하시던 그 작업하시던 분들의 이제 업무적인 형태가 좀 바뀌게 되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그 업무 흐름을 통제하는 저희가 워크플로우가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 전체적인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그 어떤 에러가 났거나 아니면 정상적인지를 체크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자동화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그 컨트롤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 절약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접속해서 어떤 걸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솔루션 입장에서 이제 전체를 처리하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접속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병렬이라는 효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 인력의 관점인데요. 뭐 금융권 쪽을 아시겠지만 어떤 시스템 패치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야간에 해야 되고 주말에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최소의 인력으로서 그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나 이런 부분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의 관점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한 웹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관점.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서 예,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점검 관리 자동화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하겠죠. 어떤 그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어떤 증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미리 이제 그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장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내가 됐건 업무 외적으로 어떤 그 작업이 수행됐을 때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다 틀리겠죠.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떴느냐, 아니면 특정한 로그에 대한 패턴을 갖고 정상적으로 수행됐느냐를 보는 관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그 점검하는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적인 로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뭐 운영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백업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백업이 정상적으로 스케줄대로 수행했는지를 체크해서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DB에 대한 어떤 상세 로그에 대한 정보, 점검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로그에 대한 부분을 파싱하고 아니면 DB 내부의 쿼리를 통해서 어떤 상태의 정보를 가져오면서 내가 어떤 기준값보다 이게 미트했는지 아니면 이게 기준값을 초과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예,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뭐 당연히 이제 자동화 관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그 형태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솔루션 입장에서 그 수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레포트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대시보드를 통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이제 작업 결과가 이제 그 담당자에게 이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관점에 봤을 때 적정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그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작업에 대한 패턴이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뭐 그 수행하는 시간은 크게 대동소이하겠죠. 하지만 그 운영 담당자나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그거를 그 반복적이거나 늘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 이제는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인력 관점에서는 기존에는 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나 뭐 DB 담당자 여러 가지 인프라 쪽을 이제 컨트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담당자분이 각계적으로 수행을 하셨다면 이제는 솔루션에서 각각을 다 수행을 하고 각 담당자에게 그 레포트를 발행하면서 이런 업무 형태의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에 대한 관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생되면 그게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메신저하고 연동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즉시 발송을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수행한 이후에 레포트로 발행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서 이제 그 레포트를 발행하면서 이제 노티를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이런 이제 효과의 점검에 사전 점검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배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툴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 고객사 그 부분에서 이 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치 솔루션을 써도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배치에 대한 부분을 마이그레이션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제 배치 솔루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걸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이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true나 false냐 값 아니면 어떤 값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행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분기 처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기능을 통해서 고객사의 기존의 이제 배치 솔루션이 이제 노화가 되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배치의 절차에 대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하고 좀 더 고도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버저닝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에 대한 상태나 그 결과에 대한 부분 당연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나는 담당자가 그 노티를 받고 싶다라는 이런 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그 시스템 대수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배치 작업이 한 300개 정도 되는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달 정도 걸려서 테스트케이스에서 검증을 하고 실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대체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적인 그 범위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노화된 그 배치 솔루션을 대체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시간적인 관점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죠. 물론 이제 내부적인 시나리오로 개선하면서 좀 빨라지긴 했지만 뭐 시간적인 관점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인력 관점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그 배치 솔루션을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관리하기 편하고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장장 레벨에서 처리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좀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대시보드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슈가 생기고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이제 SMS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가 연동을 해서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파시키는 이런 기능으로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복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이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이 그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릴리즈했는데요. 이 고객사에서 유산 솔루션에 대한 그 많은 기능과 이런 기능보다는 우리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됐고 저희가 그걸 갖고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재복구에 대한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사의 전체적인 큰 규모로 운영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복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서비스할 것이냐의 관점으로서 이제 옮겨가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복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재복구 쪽은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모듈이나 실전환에 대한 시나리오, 내부를 통제하는 관점에서의 BCP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복잡 솔루션을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지 레벨이나 소프트웨어 레벨, 그다음에 CDC 레벨 여러 가지 복잡 솔루션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API 연동을 통해서 제어를 하면서 스플릿을 시키는 단계에서 마운트를 시키는 단계,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제어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 환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단독 서버나 이런 부분보다는 가상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시스템은 뭐 앞전 세션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대표적으로 VM웨어나 뉴타닉스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죠. 그걸 이제 운영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DR로 정의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밑단을 좀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OS가 부팅하기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절차로서 이거를 인벤토리를 등록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내부적인 모듈을 개발하고 계속적인 버저닝을 관리하면서 그 자동화 영역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이제 대시보드를 처리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관점에서 전체의 진충혈이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공유의 관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에러 로그를 발생을 합니다.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솔루션 입장에서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레포트를 보여주고 이게 기존의 작년이나 이런 훈련 대비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바라보는 이 갭의 분석의 관점으로서 이제 레포트를 발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효과적인 측면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운영하시는 재해복구를 담당하시나 요즘에 이제 재해복구를 따로 이제 단독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많이 없죠. 운영 쪽을 하시면서 이제 재해복구를 같이 하는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운영 쪽에 아무래도 이제 포커싱이 많이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재해복구라는 훈련은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받고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 솔루션으로 대체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 있고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하는 관점으로 업무의 형태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의 관점에서는 이제 인프라 하단은 그냥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그 이외의 단에서 이제 웹아스나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인력 관점에서도 회사마다 여러 가지 이제 파트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분들이 존재하는데 전체를 이제 움직이는 관점에서 그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의 관점으로선 전체적인 대시보드나 상황별 대시보드가 존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동참해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자동화의 단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다음 단계를 저희가 이제 고객들하고 얘기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다음과 같이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반의 자동화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 제조사 쪽에서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구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화된 룰을 디텍션하고 그걸 자동으로 수행시켜주면 어떻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컨셉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AI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자동화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자동화에 대한 룰이나 이런 걸 관리함으로써 위에서 판단을 하면 API 호출을 통해서 자동화를 실행을 하면 되는 관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됐을 때 어떤 룰을 실행시켜주고 이 룰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게 해주는 이런 관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기반의 자동화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이나 어떤 운영 관점에서 이런 관리적인 활동을 하실 텐데 이 이슈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고객 쪽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담당자의 선이나 그 부서 내부에서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 이슈 관리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고 나중에 향후에 이 추적 관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신의 그 경험이나 난리지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API 연동을 통해서 티켓팅화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재해복구를 만들어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측면에서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이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서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제 SaaS 서비스화 시키면서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SaaS 서비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포션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스케일화 환경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전 장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니터링 영역도 존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감지하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내부적인 코어 밑단에서 그 어떤 징후를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고객사 내부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경험치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그 내부적으로 모듈화 시켜서 계속적인 관리하고 개선을 하면서 어떤 징후를 찾아내는 이런 관점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에 대한 숙련도의 차이에 대한 부분, 이런 갭을 표준화시키면서 결국에는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이 실효적인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레벨로서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하고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서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그 자동화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고객들하고 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